자, 오늘 방송은 역시나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뭐 7월 20일자 신문 기사니까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영화 빅쇼트에 나오는 주인공급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뭐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쇼트라는 말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쇼트, 빅쇼트가 뭐예요? 뜻이 크고 작음? 이 빅쇼트의 그 뜻이 크고 작음이 아니죠, 여러분. 신문 기사 첫 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식시장 붕괴에 쇼트하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쇼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조금 아셔야 돼서 이 빅쇼트에 대한 줄거리가 쭉 이게 있는데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가지고 용어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금융 지식이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 쇼트라는 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이득을 보는 게 쇼트예요. 우리가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숏, 매도, 공매도, 숏은 매도를 의미할까요? 공매도를 의미할까요? 매도는 영어로 셀입니다. 공매도는 영어로 숏셀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줄여서 숏이라고 하죠. 그래서 숏은 큰 의미에서 공매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거를 판다. 이거는 셀이고요. 숏의 정확히 의미는 뭐냐면 이 숏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숏의 의미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숏을 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의 그 갑을 관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갑에 해당된다, 을에 해당된다라고 했을 때 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도랑 매도 포지션은 이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주식의 숏은 우리가 공매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공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려서 파는 거죠. 공매의 정의는 빌려서 팔고 그 다음에 되사는 것까지 공매입니다. 파생 상품에서 숏은 뭐냐면 롱의 반대 입장입니다. 롱의 반대 입장이 뭐냐? 계약을 매도하는 입장이 바로 파생 상품에서의 숏입니다. 용어들을 명확히 조금 구별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빅쇼트에서는요, 어떤 파생 상품 숏을 얘기하고 있냐? CDS라는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어떤 파생 상품에 대한 숏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DS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 빅쇼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인데요. 실제 등장인물을 가지고 영화화 시킨 거기 때문에 되게 박진감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박사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분이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붕괴됐을 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 상품이 뭐냐면 신용부도 스왑 CDS예요. CDS라는 상품을 사겠다고 합니다. CDS 상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있죠.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가 있고요. 보험회사가 있죠. 보험회사. 자, 화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요. 뭘 냅니까? 보험회사에 매달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집에 화재가 됐다. 집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때 보험회사가 굉장히 큰 금액을 보상해주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을 해주세요 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보전해주는 회사 보증회사라고 볼게요. 가입자는 내가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즉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전해주는 회사한테 뭘 지급해요? 보험료를 지급하죠. 여기서는 보험료라기보다는 지급보증 수수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전을 받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CDS는 이런 거냐? CDS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보전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득, 누군가는 손실을 얻는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산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자산의 가격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매달 얼마 줄게. 그 일정이라는 기준은 갑과 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을은 자산의 가격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익을 줄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2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80원만큼 준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보험료랑 약간 비슷하죠. 갑이 을한테 보험료 주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은 을이 그 차익을 주는 거니까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갑이 여기 있는 대상을 들고 있지 않아요. 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갑과 을이 저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급보증, 화재보험 다 옵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CDS도 마찬가지로 옵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다 옵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CDS라는 계약은요, 갑과 을이 저 주택시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갑은 저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나는 엄청나게 이득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주택시장이 뭐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을 입장은 수수료만 받고 끝나는 형태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CD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시장이 그대로면은 마이클 버리가 지는 거고 주택시장이 떨어지면 마이클 버리가 이기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영화가 일단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이 있죠. 밑에 보시면은 CDO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MBS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요, 빅쇼트 영화를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BS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자산이죠. 여기가 부채죠. 여기가 자본입니다. 자, 그때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담보는 뭘 가지고 담보를 합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BS 등장합니다. 개인. 여기에 집이 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해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누가 해줘요? 은행이 해주죠. A은행. A은행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개인한테 빌려준 대출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의 대출 상품이 하나의 자산이에요. 개인은 집이 자산이고요. 은행은 개인한테 빌려준 게 하나의 자산이죠. 채권이죠. 본드. 미국에서 신용등급은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프라임, 알트 A, 그 다음에 서브 프라임. 요거를 다 모기지론이라고 봅니다. 프라임은 신용등급이 좀 높은 사람이고, 뭐 알트 A는 그 다음 단계, 서브 프라임은 안 좋은 단계인 거예요. 자, 이제 은행이 무슨 짓을 하냐. 개인이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은행이 여기 있는 모기지론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합니다. 개인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것처럼 A은행이 모기지론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A은행한테 투자하는 투자자 갑이 있을 건데 요거를 또 샀어요. 투자자 갑이 사게 되면 뭐라고 적힙니까? 여기 자산이 적히죠? 그 자산이 뭡니까? 이게 MBS입니다.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고, 이 모기지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어떤 증권이 만들어지는데 그 증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MBS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BS는 프라임 MBS도 있고 RTA MBS도 있고 서브프라임 MBS도 있습니다. 사실은 프라임과 RTA 다 문제가 됐죠. 뭐 서브프라임부터 터졌으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MBS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MBS를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BS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트리플 A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어떤 거는 뭐 더블 B,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빅쇼트에서 영화 보시면 S&P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이 MBS에 대해서 등급을 많이 매기거든요. 근데 이 등급 중에 굉장히 구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가지고 발행한 증권들은 굉장히 뭐 등급이 낮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구린 등급의 MBS를 쭉 묶어요. 자, 그거 가지고 또 뭐예요? 증권을 만듭니다.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증권 만들어가지고 또 투자자한테 팔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구린 등급 MBS 가지고 증권을 만드는 이게 또 CDO입니다. 또는 CBO라고도 하고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여기는 채권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담보 잡은 거죠. 본드 가지고 담보 잡은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CDO를 만듭니다. 사실 시작은 어디예요? 시작은 여기에서 모기지론, MBS, 그 다음에 CDO, CBO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이 주택담보를 제출했으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는 순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최종 투자자한테 흘러갈 텐데 이 개인이 돈을 못 갚는 순간 은행 망하고 투자자가 망하고 여기 투자자 망하고 여기 투자자 망하고 이러면 죄다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S&P에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 구린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트리플 A를 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빅쇼트에 나옵니다. 왜 트리플 A를 줬습니까? 라고 막 이 신용등급 회사한테 막 뭐라고 따져요. 여기 있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신용등급 회사가 막 처음에는 뭐 이게 우리 정책상 이렇게 트리플 A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실토하죠. 만약에 우리한테 신용등급이 안 좋게 나가면 거기는 아이비들은 피치나 무디스를 찾아갈 겁니다. 결국은 지 고객 뺏기기 싫어가지고 트리플 A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이 망하겠어. 그냥 에블바디 돈잔치 하는 거죠. 이게 서브프라임은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걔한테도 빌려줬대요. 걔 이름으로 담보대출하면 그냥 막 빌려줬답니다, 은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했으면 사실은 CDO 1, 2, 3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빅쇼트 영화를 보는데 뭐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얘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